네, 오늘 이제 생물의 특성 수업할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는 점, 네, 양해 부탁해. 자, 그러면 보자. 자, 생물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생물의 특성을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인 바이러스를 하게 될 거야. 자, 일단 첫 번째로 생물의 특성 1번이 뭐겠니? 뭐 여기 옆에 적혀 있지만, 자, 일단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게 중요한 거야.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세포가 뭐야? 아하, 모든 생물의 뭐다? 구조적, 기능적 단위, 기본 단위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되냐면 조직이 될 거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가 되는 게 일반적인 동물 세포겠지. 자, 그런 거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물질 대사는 내가 여기도 별표를 쳐놨지만 몇 단원에 나오게 되냐면 우리 2단원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게 될 내용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생명체 내의 모든 모든 화학 반응이야. 알겠지? 자, 모든 화학 반응인데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극과 반응이다라는 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자극과 반응이랑 항상성을 보통 붙여서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데 나는 일부러 떨어뜨려서 얘기를 할 건데, 왜 그러냐면 자극이 있으면 뭔가 반응이 있다. 즉 변화에 대한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야.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게 자극과 반응인데, 항상성은 반대로 그런 변화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체내의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게 특징적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굳이 자극과 반응이랑 항상성을 구별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 두 개는 조금 반대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공간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 4개부터 정리하고 밑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자, 세포로 구성이 된다. 자, 세포로 구성이 된다. 세포, 오케이. 세포로 구성이 된다. 이거 세포 뭐라고 했다? 모든 생물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단위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자, 그 다음에 이 세포가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 즉 한 가지의 세포, 한 개의 세포가 곧 개체가 되는 것, 이걸 우리가 단세포 생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럼 세포가 한 개야. 세포가 분열해서 세포 2개가 됐대. 그럼 얘는 이거 한 개 한 개가 하나의 개체잖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한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세포 분열이 곧 뭐가 될 수 있어? 번식이 될 수가 있구나. 지금 밖에 오토바이 소리가 엄청 나는데 이것도 녹화가 같이 될 것 같아. 시끄럽겠네. 미안해. 자, 일단 단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이 곧 번식이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포가 여러 개, 우리처럼 세포가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다세포 생물이야. 자, 몸집이 커지는 거, 동물이 몸집이 커지는 게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세포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 다세포 생물은 여러 가지 세포, 즉 기능이나 모양이 비슷한 애들, 뭐 예를 들어서 간에 있는 애들은 다 간에 대한 기능을 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간이 하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포들만 간세포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능이랑 모양이 비슷한 애들이 세포가 모이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다? 조직이 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조직들이 모이면, 조직도 마찬가지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들끼리 모여서 또 기관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기관들이 모여서 원래는 뭐가 돼? 요 사이에 뭐가 있어, 동물은? 요 사이에 기관 개라고 하는 애가 있지. 그렇지? 기관개라고 하는 걸 거쳐서 그 기관개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개체가 될 수 있다. 자, 반대로 요거는 동물만 가지고 있는 거고 식물은 없어. 반대로 식물은 뭘 갖고 있냐면 조직들이 모이면 뭐가 돼? 조직계가 된다. 이건 누구만 가져? 식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대사인데, 자, 이 물질 대사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어. 생명체 내에 있는 모든 화학 반응이야. 모든 화학 반응.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뭐 항상,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거의 다 과학에선 틀린 말이야, 원래.
일반적으로. 그런데 신기하게 이 모든이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게 물질 대사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의 모든 화학 반응이고, 자, 물질이나 에너지를 얻어서 뭘 한다? 생명을 유지한다라는 게 물질 대사의 특성이야. 자, 그러면은 반드시 물질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뭐 만들어내? 뭘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냐면, 가끔 광합성 목적이 뭐야 하면, 선생님 산소를 만드는 거요. 이거 아니야. 알겠지? 산소는 부가물일 뿐이야. 실제로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야. 포도당을 만들어서 내가 양분을 얻겠다. 알겠지? 이러한 물질을 얻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걸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뭘 만들어내? CO2요. 이게 아니고 뭘 만든다고? 에너지를 만들어. 이 에너지의 형태를 뭘로 만드냐면 얘들아, ATP라고 하는 애로 만들어내는 거야. 이 ATP라고 하는 건 이 단원에 자세하게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뭐다? 세포호흡을 하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주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질 대사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 되는 이 과정은 우리가 뭐라 부른다? 동화작용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작용이라고 부른다고? 동화작용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 동화작용에선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지? 에너지의 흡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에너지 흡수. 오케이. 에너지가 들어가는 반응이구나 라고 하면 돼. 왜냐면 조그만 애가 커지려고 하니까 여기에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야. 이걸 뭐라 부른다고? 동화작용이다 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이 동화작용은 기본적으로 무슨 합성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거의 동화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대표적으로 뭐 광합성, 뭐 단백질 합성, 지질 합성,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동화작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자. 이거 ATP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얘기할게. 자,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흡열 반응이 뭔 말이냐면 뭐를 흡수한다. 뭐를? 열을. 열을 흡수한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요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흡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열을 흡수한다라고 해서 흡열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에너지 흡수랑 흡열 반응은 같은 말이야. 결국에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반대로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여기 큰 애가 작은 애로 쪼개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커다란 애가 작은 애로 쪼개지는 거야. 이때는 원래 얘가 에너지가 많았는데 얘가 적어지니까 그만큼의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겠지.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하고, 이 반응을 우리가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이화작용은 대표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분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반응들은 거의 이화작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유기물을 쪼개는 과정이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도 분해 과정인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화 반응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세포호흡이랑 무슨 분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들이 이화작용에 속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고, 반대로 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방출하고 있잖아. 열을 뭐 한다? 발산시킨다 라고 해서 우리가 발열 반응, 열을 발산시킨다 라는 표현으로 발열 반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에서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돼. 지금 잘 쓰고 있지? 써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극과 반응이라고 하는 것과 항상성을 얘기할 건데, 자, 요쪽 파트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3단원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룰 거야. 3단원까지가 여러분들 보통 1학기 범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성까지를 너네가 배우면 이번 학기가 끝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자극과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극과 반응은 아까 얘기했던 거야. 그게 다야. 사실 여기서는 자, 빛이라던가 온도라던가 소리라던가 접촉 같은 것들이 있는 이게 환경 변화야. 그게 있으면 그게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얘가 자극인 거고, 그 자극이 있으면 항상 뭘 한다?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니?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워졌어. 온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온도가 쫙 내려가면서 추워졌어. 그럼 우리가 몸을 어떻게 돼? 몸을 부르르 떨게 되죠. 그리고 털이 어떻게 돼? 쭈뼛쭈뼛 이렇게 서게 되죠. 이게 뭐 하는 행동이냐면, 몸을 떠는 거는 우리가
떨림을 통해서 열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야. 알겠지? 떨림 열 생산을 하고 싶은 거야. 뿌르르 떨면서 열을 만들어서 온도가 내려가지 않게 내 몸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반응을 하는 거고, 털이 쭈뼛쭈뼛 서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이렇게 피부가 있으면 털이 이렇게 눕혀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털이 눕혀져 있는 것보다 털이 서 있으면 여기 요 공간이 조금 더 커지겠지. 맞지? 요 공간보다 요 공간이 조금 더 커질 거야. 그지? 그래서 조금 더 두텁게 열이 나가지 않게 열의 방출을 줄여주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면 돼. 결국에는 우리가 온도에 의해서 자극이 있었고, 온도에 의한 자극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뭐 하고 싶은 거야? 체온을 유지하고 싶은 거야, 얘들아. 뭐 하고 싶다고? 체온을 결과적으로는 유지하고 싶어서 자극에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성이 완전히 자극과 반응과 반대되는 얘기는 또 아니야. 알겠지? 자,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체내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방금처럼. 알겠지? 자, 이러한 항상성이 또 어떤 게 있냐면, 방금 얘기했던 체온, 우리는 36.5도를 유지하고 있을 거고, 혈당이 일단 기본적으로 공복 혈당이 126이 넘어가면 우리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네, 우리가 당뇨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식후 혈당이 200이 넘어가도 당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삼투압을 유지시켜줘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우리 몸의 농도는 항상 0.9%의 소금물이랑 똑같아. 알겠지? 0.9% 소금물이랑 똑같은 삼투압을 우리 몸은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주면 됩니다. 됐지? 다음으로 넘어가자. 학원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 밖에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데 큰일이네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자, 발생과 생장인데, 저도 소리 잠깐만. 자, 발생과 생장인데, 자,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수정란, 누구랑 누가 만나서, 오케이, 정자랑, 왜 그러니, 다시 이런 게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 자, 누구랑 누가 만난다. 기본적으로 수정란은 정자랑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그지? 그럼 그 수정란이 뭐해? 처음에 전혀 모르죠? 자, 여기다 쓰면 여기가 나날 같네. 얘가 나날을 거쳐요. 나날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렇게 쪼개지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나날이야. 알겠지? 자, 이런 나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 수정란이 뭐가 된다? 조직이랑 기관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개체까지 되는 요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발생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근데 발생은 누구만 하냐면 우리 다세포 생물만 하는 거야. 단세포 생물도 생물이야. 근데 단세포 생물은 발생을 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생장도 하지 않아. 생장이 뭐냐면 얘도 누구만 한다? 다세포 생물에서 어린 개체, 유체에서부터 뭐가 되는 과정? 오케이, 성체가 되어가는 과정. 이걸 우리가 생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과정은 반드시 뭘 이루는 거냐면 체세포 분열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생장이 일어나죠? 네, 체세포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키가 클 수 있는 거고. 알겠지? 자, 그래서 세포 수가 많아지고 몸집이 커지고 무게가 커지고 이런 것들이 생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식과 유전인데, 말 그대로 생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손을 만드는 과정인데, 뭐를?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생식이야. 결국에는 목적이 종족 유지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야. 그 생식은 종족 유지를 위해서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생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생식에는 크게 우리가 뭐가 있냐면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있는데, 자, 뭐가 있다고?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있어.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했어. 자, 첫 번째 뭐 분열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분열법 말 그대로 그냥 얘가 이렇게 뚝 쪼개지는 게 분열법이야. 그 다음에 포자법은 우리 버섯 같은 애들이 하는 건데, 뭐 여기 있다가 팡 하고 이렇게 포자가 막 이렇게 분출되는 이런 게 포자법이고, 그 다음에 출합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히드라 같은 애들이 하는 건데, 내가 히드라를 그릴 자신이 없으니까 효모를 그릴게. 자, 효모가 이렇게 조그만해. 요렇게 얘를 밖으로 뽑아내는 요게 출합법이야. 얘는 모체랑
모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모체랑 자손의 구별이 가능한 거야. 딸세포랑 모세포가 구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왜냐면 크기가 다르니까. 그치? 이런 게 특징적인 얘기였고, 그 다음에 영양생식은 우리 나무가 하는 건데, 식목일에 우리 나무 가지 하나 들고 가서 심으면은, 요즘에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걸 하고 나면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나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걔가 영양생식이야. 근데 걔는 무성생식이라는 거야. 알겠지? 식물은 무성, 유성생식을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성생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생각해보자. 얘는 기본적으로 속도가 어떻겠어? 우리 인간은 10개월 걸리지. 대장균은 하루만 지나도 엄청 많아져 있어요. 10의 몇 제곱배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자, 얘는 굉장히 느린 거야. 누구에 비해서? 무성생식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다고. 알겠지? 그래서 무성생식은 굉장히 빠르고 유성생식은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빠른 애랑 느린 애 중에 누가 더 자손을 많이 만들겠어? 당연히 빠른 애가 자손이 많겠지. 분열을 빨리 하니까. 그치? 그 다음 얘는 자손이 적을 거야. 대신에 무성생식은 내 세포를 그냥 복제하는 거잖아. 다양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100% 똑같은 애만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영양생식을 하는데, 영양생식을 통해서 우리가 품종이 좋은 애를 그냥 품종이 좋은 애만 계속 키워내는 거, 그게 영양생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유성생식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이 매우 높아. 알겠지? 자, 생식은 결과적으로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거지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양성도 높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유성생식을 인간은 선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지? 자, 그래서 생식은 종종 유지를 위해서 자손을 만드는 과정이고,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요 특징들까지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버이의 형질이 자손에 전해지는 현상을 우리가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알겠지? 자, 결국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곱슬머리의 어머니 밑에서 곱슬머리의 자식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전, 이런 걸 형질이라고 얘기해. 형질. 우리 유전 하다가 말았죠. 유전 거의 다 했었는데 좀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멈춰지면서 유전을 우리가 끝까지는 못했는데 거의 다 했어요. 우리 한 8, 90%는 했으니까 형질이 뭔지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합니다. 의심해. 자,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인데, 자, 적응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응은 생물이 환경에 적합하도록, 뭐에? 환경에 적합하도록 뭐를 바꿔? 형태나 기능이나 생활 습성을 바꾸어 나가는 걸 우리가 적응이라고 얘기를 해. 만약에 그 적응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적응이 지속이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유전자의 구성 자체가 바뀌어버리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종이 된 거야. 그게 진화야. 다시 오랜 시간 동안 적응하고 적응이 길게 일어나다가 유전자 자체가 변화되면 그때를 우리가 새로운 종이 나온 진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대표적으로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 내가 굉장히 가보고 싶어하는 섬인데, 자, 이 핀치새는 어떤 애는 그냥 두 개만 예를 들게요. 어떤 새는 이렇게, 이거 새야. 어떤 새는 이렇게 부리가 두꺼웠고, 어떤 새는 부리가 얇았어. 알겠지? 자, 요랬던 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사람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다른 섬에 사는 애야. 근데 봤더니 얘는 먹이가, 이게 뭐게? 씨앗이야. 딱딱한 씨앗밖에 없었어. 써야지. 딱딱한 씨앗밖에 없었던 거야, 먹이가. 얘는 먹이가 뭐 있었냐면, 이건 뭐게? 선인장이야. 선인장밖에 없었어. 알겠지? 딱딱한 씨앗이 있었던 애가 있었고 선인장밖에 없었던 애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적응하다가 어느 순간 부리의 모양이 바뀌었고, 그 부리의 모양이 바뀐 애들만 살아남아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진화다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자, 아구몬이 진화해서 그레이몬이 되는 게 진화가 아니고, 이거는 변신이야. 변신. 그지? 이거는 병신 아니고 변신. 발음 조심해야 되겠네. 자, 변신인 거고, 아구몬이 그레이몬 되는 거, 뭐 피카츄가 라이츄 되는 거, 이런 건 변신이야.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진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적응을 하고 유전자의 구성이 바뀌어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우리 자연 선택설 이런 것도 옛날에 했었어요. 이런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이런 게 진화와 적응과 진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요약을 해보자.
자, 보면 자, 우리 1번 뭐 했다? 아, 생물의 특성 뭘로 구성됐다? 세포로 구성되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다? 물질 대사를 한다. 여기서 동화 반응, 동화 작용, 이화 작용 이런 거 얘기했었고, 세 번째가 자극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반응이 있다라고 해서 자극과 반응 얘기했었고요. 네 번째가 항상성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었습니다. 알겠지? 이 두 개는 항상 어떻다? 연관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주면 돼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발생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자 보자. 이거야. 자, 다섯 번째가 뭐다? 발생과 생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발생은 수정란으로부터 개체가 만들어지는 그때까지의 과정인 거고, 생장은 어린 개체가 몸집이 커지고 세포수가 많아지고 무게가 많아지는 그런 게 생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결국 얘는 무슨 분열이다? 체세포 분열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여섯 번째로 했던 게 생식과 유전이다. 나와 닮은 자손을 만들고 그 자손에게 형질을 유전시켜준다. 그게 생식과 유전이었지.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적응과 진화다라고 얘기했어. 방금 핀치세에 굉장히 그림 잘 그렸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다시 세포로 구성, 물질 대사, 이걸 굳이 왜 다시 쓰는지는 곧 얘기해 줍니다. 자극과 반응, 그 다음 네 번째가 항상성인데, 자, 중요한 게 있어. 자, 여기 일곱 개 다 중요한데, 일곱 개 다 중요한데, 요 두 개, 누구? 요거랑 요거는 필수야. 즉, 물질 대사를 하지 않고 세포로 구성되지 않은 걸 우리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자,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요거 때문에 굳이 한번 다시 써봤어. 요 일곱 개는 너네가 안 보고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자, 이제 바이러스라고 하는 걸로 넘어왔는데, 자, 자,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형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생물적인 특징이랑 비생물적인 특징, 일단 특징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떻게 처음 발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까지 요 세 개를 할 거야. 자, 생물적인 특징은 일단 기본적으로 핵산이 있다. 뭐랑 뭘로 구성됐다? DNA와 RNA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얘가 근데 만약에 숙주에서 기생을 하면 뭐하면? 기생하면 물질대사랑 증식이 가능해. 누구 거 가지고 하냐면 숙주 거 가지고 해요. 아하, 숙주 거 가지고 우리가 물질대사랑 증식을 한다. 그럼 숙주 안에 안 들어가면 숙주께 없잖아. 물질대사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물질대사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비생물적인 특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걸 생각해 봅시다. 생물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물질대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물질대사를 해야 되는데 얘는 물질대사를 한다고 해야 될까? 안 한다고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생물이랑 무생물의 중간 형태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아직도 바이러스 학자들 같은 경우는 얘가 생물이 아니면 누가 생물이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학자들은 좀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에는 여전히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형태로 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비생물적인 특징으로는 뭐가 없어? 내가 얘기한 게 요것 때문에 세포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해. 세포막도 없고요. 세포막도 없고 리보솜도 없어. 리보솜이 뭐 하는 애냐면 우리 알고 있겠지만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애예요. 내 단백질을 내가 못 만든다고. 그래서 물질대사를 하려면 숙주에 들어가서 숙주의 리보솜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영악한 놈이에요. 알겠지?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겼고, 여기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냐면 DNA나 RNA가 들어있어요. 얘는 파지라고 하는 애야. 여기 밑에 보이지? 요거 그린 거야. 자, 파지라고 하는 애인데 얘가 뭐냐면
파지는 핵산을 DNA를 가져. 자, 얘들아, 바이러스는 DNA, RNA 둘 중에 하나 가져 무조건. 알겠지? RNA 가질 수도 있고 DNA 가질 수 있어. 대표적으로 코로나 같은 경우에 RNA 가져요. 자, DNA를 가지고 있는데 그다음 여기 바깥쪽 부분 있지? 요 바깥에 요 육각형. 요거는 뭐냐면 캡시드 단백질이야. 가끔 이걸 보고 애들이 세포막인 줄 착각하는데 이거 세포막 아니다. 그냥 단백질이야.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는 머리 부분은 이렇게 생겼고 요쪽 요 부분을 우리가 꼬리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지? 자, 꼬리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게 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여기가 머리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의 친구 장균이한테 얘가 다가갑니다. 어떻게 다가가냐면 빡 박아요. 딱 박아가지고 뭐만 집어넣냐면 쭉 하고 자기 DNA만 집어넣는 거야. 뭐만 집어넣는다고? DNA만 집어넣는 거야. 이 DNA를 집어넣고 나면 얘가 세균 거 가지고 여기 장균이에요. 까만 애가 대장균도 세균이 있죠. 자, 우리 대장균, 자, 장균이 거를 가지고 장균이 효소 가지고 우리가 DNA도 복제하고 단백질도 만들어내고 리보솜 써야겠지. 그러니까 세균 효소랑 대장균의 효소랑 대장균의 리보솜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DNA 복제하고 단백질 껍질도 만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대장균에 있던 걸 이제 다 뽑아 먹어. 그럼 이제 어떻게? 버립니다. 버려서 빵 터트리고 나와요. 알겠지? 나올 때는 한 마리가 나와, 여러 마리가 나와. 겁나 많이 나옵니다. 빵 터트리고 나오면 엄청 많은 양의 이런 파지들이 빵 하고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지? 요렇게 되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다한 거야 거의. 자, 다시 특징은 뭐다? 생물적인 특징이랑 비생물적 특징이 있는데 생물적으로는 DNA 또는 R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 현상이 있고, 근데 얘네는 핵막이나 이런 게 없잖아. 세포막도 없고 보호가 잘 안 돼.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아. 특히 DNA보다도 RNA 바이러스가 조금 더 돌연변이가 많은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가 아니라 훨씬 참. 자, 그 다음에 숙주내에 기생하면 뭐가 가능하다?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 근데 독립적으로는 가능하다 안 하다? 불가능하다. 왜냐면 뭐가 없어? 리보솜이 없고 자기 효소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단 말이야. 알겠지? 자, 왜냐면은 얘는 세포 구조를 안 갖추고 있고 세포막이 없다. 그래서 세포 구조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물질 대사를 하긴 어렵지만 숙주내에 기생하면 물질 대사랑 증식을 할 수 있고, 얘도 DNA나 RNA 같은 핵산이 있기 때문에 유전 현상이 있고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지? 자, 여기까지가 바이러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발견인데 담배 모자이크병에 걸린 담뱃잎이 있지. 담배 모자이크병이 뭐냐면 담뱃잎에 그 담배 만드는 잎이에요.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원래 좀 초록색, 그 녹색, 청록색 같은 이렇게 거뭇거뭇한 애가 생겨요. 또 여기 청록색은 없지만 초록색은 있어. 자,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럼 얘를 즙을 냈어. 갈아가지고 즙을 낸 거야. 그걸 세균 여과기에 통과시켰대. 세균 여과기에 통과시켰으면 여과를 한 애는, 세균은 통과 못하는 여과기야. 세균보다 큰 애들은 통과를 못해. 그럼 여과에게 있는 건 뭐보다? 세균보다 어떤 애만 존재하냐면 작은 애만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담배 모자이크병을 걸리게 만드는 어떤 병원체가 세균보다 컸다면 여기 있어 없어? 없겠지. 근데 요 여과액을 발랐더니 또 담배 모자이크병이 생기더라는 거야. 담배 잎에 발랐더니. 그렇다는 건 세균보다 어떤 애야? 작은 병원체가 있다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확인을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똑같은 여과액에 핵산이랑 단백질로 구성된 걸 확인했어. 근데 걔가 결정 형태로 있더라는 거야. 알겠지? 이걸 보고 그 세균보다 작은 병원체가 핵산 단백질이 있고 그리고 숙주 밖에서는 결정으로 있나 보다라고 했고, 그거를 추후에 뭐라고 불렀냐면 비리온이라고 부르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의 결정을 비리온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결정 형태로 있냐면 숙주 바깥이기 때문에 얘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물질대사 이런 거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결정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숙주 발견하면 쏙 들어가서 그때부터 진짜 바이러스로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를 인공배지에다가 증식을 시켜봤더니 자랐어 못 자랐어? 못 자란 거야. 근데 건강한 담뱃잎이 있는 배지에다 넣었더니 증식을 했더라는 거야. 이게 뭐 말하는 거야? 뭐가 필요하구나.
숙주가 필요하구나. 즉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증식을 할 수 있다. 기생한다. 누구한테? 숙주한테 기생해서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생명체구나라는 거를 병원체구나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아세균보다 작고 핵산 단백질로 구성이 되고 숙주 밖에선 결정인데 숙주가 있을 때는 증식할 수 있다. 기생을 한다라는 것까지 발견한 겁니다. 알겠지? 자,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구조는 아까 다 설명했던 건데 자, 머리에 단백질 껍질이랑 캡시드 단백질이라고 불러 유전물질 DNA 파지기 때문에 파지는 DNA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 파지는 DNA 가지고 있는 거. 자, 코로나는 RNA고. 자, 어쨌든 이 파지가 누구한테? 대장균한테 요 꼬리 가지고 붙어요. 아까 요 그렸잖아? 이렇게 붙는다고? 이렇게 붙어. 붙고 나면 뭐만 넣어? DNA만 주입하는 거야. 알겠지? DNA만 주입했어. 캡시드 단백질이랑 꼬리는 버려요. 자, 그 다음에 세균에 있는 효소랑 세균에 있는 리보솜까지. 세균의 효소랑 리보솜을 사용해서 DNA 복제하고 단백질 껍질도 만들어내. 증식하는 거야. 하나 만들어 여러 개 만들어. 여러 개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세균이 이제 영양이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지면 세균을 빵 터트리고 밖으로 나와서 다시 다른 숙주를 찾아가는 겁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하는 게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화성 생명체의 탐사 실험인데, 자, 화성 생명체의 탐사 실험 이게 뭐냐면, 자, 생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한다고 가정했냐면 물질 대사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물질 대사 중에 대표적인 애가 누구야? 동화의 광합성이랑 이화작용에서는 대표 주자가 세포 호흡인 거야. 그래서 요 두 개를 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 알겠지? 자, 그래서 보면 일단 첫 번째 동화작용을 확인하려고 일단 빛 비춰줘야겠지. 광합성 하려고. 그리고 CO2도 넣어줬어. 그치? 자, 그러고 나서 가열을 했어. 그러면은 광합성 생명체가 있으면 뭐가 생겨? 방금 CO2를 집어넣은 요거 얘기 안 했구나. 원래 일반적으로 탄소는 질량수가 10 이하 얘들아. 질량수가 10인데 특이하게 14짜리의 탄소가 존재해. 6번이고 12번 12의 질량수여야 되는데 14짜리가 있거든. 얘네는 방사능이 나와. 그래서 계측이 가능해.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굳이 14를 집어넣어 준 거야. 일반적으로 14가 없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럼 화성토양에 14짜리 유기물이 합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걔를 가열하면은 발생한 기체조차도 뭘 가져야 돼? 14C를 가져야지. 그지? 근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알겠지? 없었다. 그래서 광합성을 안 하는구나. 그러면 일단 동화작용 하는 애는 없네 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14C를 표시하고 있는 영양소, 뭐 예를 들어 포도당이나 단백질 같은 걸 집어넣어 줬을 거예요. 그걸 여기 똑똑똑 떨어뜨리고 있어. 똑똑똑 떨어뜨렸더니 여기도 화성토양이고 요것도 화성토양이야. 이번에 세포호흡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호흡을 하는 애가 있었으면 뭐가 생겨야 돼? 포도당에 14C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나오는 CO2도 14C를 가지고 있는 CO2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방사능으로 계측해봤고 기체 분석기로도 확인을 해봤더니 요 14CO2가 검출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얘가 나오면 반드시 기체 조성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확인한 거야. 얘는 그거조차도 없었다. 그래서 검출이 안 됐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뭐도 안 하고 광합성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세포호흡도 안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화성토양에는 물질 대사를 하는 생명체가 없구나 라는 걸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알겠지? 자, 이런 실험들이 있었구나 라는 거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숙제가 필기 반드시 정리하시고요. 요거 필기 정리하시고 필기 반드시 정리해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게 숙제고, 그 다음에 우리 완자책 있으신 분들은 완자도 꼭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알겠지? 요거까지 다 풀어보면 될 것 같아. 됐지? 네, 그럼 테마 1번 생물의 특성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코로나가 진정되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